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태국 생활에 유용한 앱 추천인데요. 이 핸드폰 없이 살아남기 힘든 요즘 시대에 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용한 앱들을 제가 오늘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태국 배달 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전반적으로 유용한 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 관련 앱, 네 번째는 금융 관련 앱으로 나누어 보았고, 이외에 생활 앱, 필요한 꿀팁들도 함께 준비해 보았으니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배달 카테고리의 첫 번째 앱은 바로 이 그랩인데요. 아마 태국을 여행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그랩에서는 음식 배달, 마트 장보기 배달, 그리고 택시와 오토바이 호출까지 모두 가능하며 영어로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음식 배달 앱과 정말 유사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배달비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 1,000원대 그리고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식을 시켜 먹는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마트 배달의 경우에는 태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인 로터스나 탑스를 비롯해서 편의점까지 다양하게 배달을 시키실 수 있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 마트 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앱은 바로 쇼피와 라자다인데요. 이 앱들은 한국의 쿠팡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배송도 하루 이틀 내, 그리고 해외 배송은 일주일 내로 정말 빠르게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쇼피와 라자다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가 매트, 신발장, 그리고 가방 등등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만약에 교환학생 생활 중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신다면 쇼피와 라자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첫 번째 앱은 바로 이 라인인데요. 라인은 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는 집을 계약할 때부터 태국 친구들과 연락할 때, 그리고 팀플 할 때나 학교 수업의 단톡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인은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는 앱입니다. 네, 두 번째 앱은 바로 파파고인데요.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죠. 특히 파파고에서는 음성 번역과 이미지 번역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음성 번역 같은 경우에는 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의외로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음성 번역을 잘 활용했고요. 야시장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도 이 음성 번역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촬영하면 그 촬영된 태국어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마트나 음식점에 갔을 때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 번역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앱은 MyAIS인데요. 이 앱은 태국에서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태국에는 AIS와 트루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통신사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그냥 집에서 가까운 아무 대리점이나 가셔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 됩니다. 우선 태국의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전화를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몇 기가 사용할 건지에 따라 요금제의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통화는 없고 데이터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MyAIS와 같은 앱을 설치하시면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부터 만약에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로밍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을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앱은 스마트 라이프인데요. 이 앱은 태국에서 관리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거는 집집마다 다를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저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제가 직접 지불해야 해서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는데요. 우선 태국의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고지서가 매달 날라옵니다. 그러면 태국 계좌를 가지신 경우에는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직접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 라이프 앱을 통해서 직접 지불하실 수 있는데요. 태국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세븐일레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앱은 고아비인데요. 이 앱은 뷰티 서비스 앱으로 속눈썹 펌이나 네일, 그리고 미용실이나 스파 마사지까지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집 근처에 어떤 샵들이 있는지 그리고 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지만 예약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카테고리의 첫 번째 앱은 바로 볼트입니다. 이 볼트는 그랩과 마찬가지로 택시와 오토바이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그랩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한 편이라 저는 보통 볼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앱은 무브미인데요. 이 무브미는 태국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툭툭을 호출할 수 있는 앱인데요. 볼트와 마찬가지로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를 지정한 후에 몇 명의 인원이 탈 것인지 선택하면 이 툭툭을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앱은 이 비아버스인데요. 이 비아버스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태국 버스의 노선부터 버스의 실시간 위치까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국 정류장과 달리 다음 차가 몇 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성격 급한 한국인으로서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았어서 이 비아버스를 이용하신다면 버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융 관련 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태국의 지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국의 지불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그리고 세 번째로 QR코드 결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QR코드 결제, 세 번째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또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꼭 현금을 들고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QR 결제인데요. QR은 학식부터 길거리의 모든 상점이나 음식점, 카페, 그리고 야시장까지 거의 모든 상점들이 각자의 QR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QR로 결제를 하실 때에는 그 가게의 QR을 달라고 하셔서 스캔을 하신 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카드 결제인데요. 카드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그리고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200바, 300바 정도 특정 가격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야만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활용도가 낮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태국 생활에 필요한 카드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결제의 용도로는 이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결된 한국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태국 바트로 전환되어 충전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편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우리은행 EXK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카드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ATM기 현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한 8,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우리은행 EXK 카드를 이용하시면 태국의 카시콘 은행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뒤늦게 알게 되어 발급받지 못한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와이어 발리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트래블 월렛처럼 현지에서 결제도 가능하고 또 태국으로 해외 송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 와이어 발리 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국의 금융 관련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트래블 월렛 앱인데요. 트래블 월렛 카드를 발급받으신 뒤에 이 앱을 설치하시면 여기에서 직접 태국 바트로 돈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현지 통화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 태국의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할 때 최소 300바트부터 충전이 가능해서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토스의 GLN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GLN으로는 태국에서 스캔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앱을 까신 뒤에 GLN의 한국 계좌를 연결하면 태국에서 스캔 결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이 이 GLN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태국은행 계좌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QR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탐마사 대학교는 방콕뱅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콕은행의 모바일 앱을 깔아서 QR 결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센트비라는 해외 송금 앱인데요. 예를 들어 제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태국 계좌로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데 약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이렇게 한번 송금을 하면 빠르면 한두 시간 내 아니면 그 당일 내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태국 생활에 유용한 앱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과 꿀팁들을 탈탈 털어 넣었으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